예, 경주 포커스가 그 매월 한 차례 우리 김대성 스피치 연구소 김대성 원장님 모시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대화를 좀 더 잘할까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는데요. 오늘이 그 9번째 시간입니다. 저희 본래 매월 두 번째 금요일 날 진행을 하는데 경주 포커스 사정 때문에 이렇게 좀 연기를 해서 오늘 이렇게 뵙게 되는데요. 원장님 앞에 나와 계십니다. 네, 경기 포커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대성 스피치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 김대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잘 계시죠?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우리가 소통을 잘하기 위해서 듣기를 잘해야 된다. 이런 내용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이제 본격적으로 대화를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실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대화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또 대화의 모습이 어떠냐에 따라서 관계의 질도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더 이 대화가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이 대화 이거 어떻게 하면 잘하고 또 잘할 수 있을까요? 대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한 연구에 의하면은, 일반적인 사람들은 하루 생활 중에서 약 네. 한 65% 내외 정도를 대화를 하면서 보낸다라는 연구 통계가 있어요. 예, 예.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루의 반 이상을 차지하는 이 대화를 통해서 그리고 이 대화의 상태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예. 우리가 원하는 일이 잘 되기도 하고 또 반대로 잘 되지 않기도 하고 그리고 굉장히 소중한 관계가 더 돈독해지기도 하고 그 관계가 깨어지기도 하는 그런 요인이 되어지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대화에 관심이 많고 대화를 좀 잘하는 그런 방법들을 알려고 그렇죠. 관심을 많이 가지는 것 같아요. 예. 자, 그럼 우리가 우선 대화를 잘 하기 위해서는 이 예. 대화가 무엇인지부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예, 있을 것 예, 같아요. 예. 자, 이번 시간에도 어김없이 우리 대표님께 제가 질문을 예, 드리도록 예. 하겠습니다. 대표님이 생각하실 때, 예. 대화란 이런 거구나. 대화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글쎄요. 이게 우리 옛말에 이제 말 한마디가 천냥빚도 갚는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이제 그런 점에서 보면 소통의 가장 어떤 수단이 대화가 아니냐 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 서로에 대해서 알고 싶다 또는 알게 하고 싶다, 이해하고 싶다, 이해시키고 싶다라는 이런 욕망의 표현이 대화가 아닐까 이런 두 가지 정도로 한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죠? 아주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어, 지금 이 시간에는 좀 일반적인 의미로 예, 대화를 한번 먼저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사전적 의미로 예, 본다라면은 대자가 마주할 대 그렇죠. 그리고 화자가 말씀 화자이기 때문에 이것을 직역을 해보면은 마주 보면서 말을 하는 것, 그렇죠. 이것을 우리가 오늘 대화다라고. 마주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모처럼 그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을 텐데 예, 그렇다라면은 지금 제가 예를 드는 이 부분이 대화인지 대화가 아닌지 대표님께서 한번 판단을 한번 해 주시기 또 바랍니다. 문제 내시네요. 골치 아픈데. 자, 예, 지금 시간이 한 2시 반쯤 됐어요. 예, 이 시간쯤에 제가 이렇게 길을 가고 있는데 저 예, 앞에서 아는 사람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반가운 마음에 다가서서 안녕하세요. 점심 식사는 하셨어요?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때 됐으니까 묻겠지 라고 했단 말이에요. 예. 자, 요 상황을 놓고 본다라면은 대표님께서 생각하실 때 이것이 과연 대화일까? 대화가 아닐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말을 한다는 점에서 뭐 큰 틀에서 대화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또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런 대화로 보기는 어렵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죠? 얼핏 보면 대화인 듯 하기도 한데 대화라고 하기에는 뭔가 말이 기분이 빠져 있는. 좋아 보이는 그런 그죠? 상태는 아니단 말이에요, 예, 그죠? 예. 그리고 뭐 만약에 이제 이런 식으로 대화가 이루어졌다라면은 제가 다음에 그분을 다시 만난다 하더라도 먼저 인사를 하거나 먼저 말을 걸고 싶은 마음은 없겠죠, 그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대화를 잘 하기 위해서 사전적 의미로서만 대화를 이해한 상태에서 대화를 해서는 좀 어려움이 있겠다라는 네, 생각이 예. 들어서 저는 이 대화를 이렇게 한번 살펴봤었어요. 살펴보니까 이 대화가 과연 어떻게 생겼나 살펴보면 한쪽이
한쪽은 이렇게 질문을 해요. 예. 그리고 다른 한쪽은 대답을 하는 형태로 대화가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이 질문과 대답이 잘 조화를 이루었을 때 우리는 기분 좋은 대화, 또 건강한 대화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죠. 또 조화를 이루지 못했을 때는 별로 기분이 안 좋은 그런 대화가 되겠죠. 예, 예,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 조금 전 상황 같은 경우에 예. 제가 저녁 식사는 하셨어요? 하고 질문을 했단 말입니다. 예. 그럴 때 제가 이 상황에서 가장 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대답은 어떤 것이 있을까? 다시 얘기해서 제가 가장 듣고 싶어 하는 말은 무엇일까를 생각을 해보면, 점심 식사는 하셨어요? 라고 했을 때, 먹었으면, 네, 먹었어요. 안 먹었으면, 아직 못 먹었습니다. 예, 예. 이 대답을 하면은 조화를 이루어서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루어질 텐데, 그렇죠. 때 됐으니까 먹었겠지. 라는 말은 제가 한 질문에 조화를 이루는 적절한 대답이라고 하기보다는 네. 상대방이 하고 싶은 말을 그렇죠. 대답 대신 한 게 되겠죠. 그래서 조화를 이루지 못해서 말은 주고받았으나 썩 기분이 좋은 상태는 아닌 그런 대화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오늘은 첫 번째 대화 규칙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예. 우리가 원하는 그런 기분 좋은 대화가 되기 위해서는 대화란 질문과 대답의 조화이기 때문에 첫 번째 상대방이 질문을 했을 때 그 질문에 가장 적절한 대답을 먼저 하는 것. 그리고 그 다음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그 다음에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면은 우리가 순조롭게 대화를 진행해 나갈 수가 있다. 라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 싶어요. 질문에 대한 그 핵심부터 답을 하고 그래야 이제 제대로 된 대화가 된다 이거죠. 그렇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뭔가를 물었던 그 궁금해하는 것부터 대답을 하고 그래야 이제 제대로 된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겠다. 네, 맞습니다. 자기 하고 싶은 얘기를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예, 예. 그런데 실제 우리가 생활을 하다 보면은 그 질문에 적절한 대답을 먼저 하기보다는 대다수의 분들이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먼저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 보면 상대방이 기분 나쁠 수도 있습니다. 나쁘죠. 예를 들어서 집에 그 부인이 머리를 이렇게 탁 하고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보 나 오늘 머리 했는데 어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예. 그러면 어때라고 물었기 때문에 좋다, 괜찮아, 나쁘다. 괜찮아 보이면 괜찮아 보인다. 뭐 그렇지 않으면 좀 어색하면 어색하다. 이렇게 이제 하면 되는데 그런 대답을 하기 이전에 머리 또 했나? 한지 그렇지. 얼마 됐다고. 예, 예. 이렇게 이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예. 또 아이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공부를 해야 되는 시기이지만 그래도 뭐 자기 나름대로 여가 활동도 하고 취미 활동도 좀 해야 될 텐데 주말에 엄마 나 친구랑 이번에 정말 보고 싶은 영화가 개봉이 됐는데 나 보러 갔다 와도 돼? 예. 라고 했을 때 이때 이제 적절한 대화가 되어지려면 되면 된다, 안 되면 안 된다. 대답부터 먼저 하고 그 다음 엄마가 하고 싶은 말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이제 대답을 생략하고 바로 엄마가 하고 싶은 말을 하죠. 니는 정신이 있니 없니?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영화 타령이니 공부나 하지. 이렇게 이제 엄마가 하고 싶은 말을 먼저 이렇게 해서 대화가 단절되어지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죠. 예. 그리고 이 대답의 중요성이 정말 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요즘 부모들은 대부분 내 아이가 자신감 있고 자존감 높고 그로 인해서 자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아이로 키우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아이 길을 꺾지 않기 위해서 부모들이 굉장한 노력들을 하는데요. 근데 가만히 살펴보면은 그렇게 키우고 싶은 마음과는 반하게 부모가 아이의 자존감을 꺾어버리는 그런 행위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것이 이제 무엇이냐 그러면은 집에 아이가 엄마를 부를 때 엄마하고 편안하게 한 번만 엄마를 부르는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는 자존감이 굉장히 높은 친구예요. 왜냐하면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 아이가 엄마를 부를 때 엄마라고 한 번 딱 불렀을 때
이 아이가 듣고 싶어 했던 말, 바로 대답이죠. 응, 왜라는 말을 항상 들었던 친구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첫날 이런 이야기들을 했었죠. 말은 곧 그 사람의 존재 자체이다. 그래서 내가 한번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엄마가 바로 내가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해줬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가 이렇게 중요하고 소중한 사람이구나를 엄마로부터 늘 확인을 받았기 때문에 성장을 했어도 편안하게 엄마 이렇게 한 번만 부르는데, 또 어떤 친구를 보면 엄마를 부를 때 2번 연달아 부르는 친구들이 있어요. 엄마, 엄마. 그렇게 부르는 친구는 이 자존감에 노란불이 켜져 있는 상태다. 그 이유는 조금 전에 설명한 것과 똑같은데요. 어렸을 때 엄마라고 한 번 불렀을 때 엄마로부터 내가 원하는 대답, 응, 왜라는 답을 듣지 못했던 거예요. 그렇죠. 꼭 한 번을 더 불러야만 엄마가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하다 보니까 엄마는 내가 한 번 불러서는 대답을 하지 않는구나. 나라는 존재가 엄마에게는 그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그런데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못 들었을 때 뭔가 아이가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씁쓸한 어떤 그런 기분을 느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기분을 느끼지 않기 위해서 2번 불러야만 대답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습관이 되어져서 엄마, 엄마라고 2번 연달아서 부르는 그렇죠. 거예요.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엄마를 부를 때 3번, 4번 부르는 친구가 있어요. 급하거나 바빠서 그럴 경우 같으면 뭐 아무런 상관이 없겠지만 평소에 엄마를 부를 때 엄마, 엄마, 엄마 또는 뭐 4번 이렇게 부르는 친구는 자존감에 빨간불이 켜진 상태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하게 되는데, 어릴 때부터 엄마로부터 적극적인 대답을 못 들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이제 그렇죠. 구조화되고 내면화되어 버리는 거죠. 맞아요. 예. 그래서 3번, 4번 불러야만 엄마가 대답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습관이 되어서 평소에도 3번, 4번 부르는 이런 어떤 아이가 되었는데요. 이걸 엄마가 이제 잘 모르는 거죠. 그리고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내 아이가 또래 친구들하고 노는 걸 옆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아이들이 이래요. 우리 뭐하고 놀까? 라고 하는데 다른 친구들은 뭐하고 놀자, 뭐하고 놀자라고 다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내가 애지중지 기를 살리면서 키웠던 내 아이는 자기 의견을 이야기하지 못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난 너가 하자는 대로 할게. 또 우리 뭐 먹으러 갈까? 라고 하는데 아이들이 떡볶이, 뭐 짜장면 다 얘기를 하는데 내 아이만큼은 난 너가 먹는 거 먹을게.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걸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부모 같으면 정말 속이 상하고 천불이 나겠죠. 그죠? 내가 그렇죠.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라고 하면서 너는 왜 네 의견을 뭐 하고 싶다면 뭐 하고 싶다. 뭐 먹고 싶다면 난 이게 먹고 싶어. 라고 얘기하지 못하고 난 너네 하는 대로 따라갈게. 라고 하느냐라고 막 이렇게 야단을 쳐요. 그런데 이 아이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아이에게 가장 의존할 수 있는 편안한 대상이, 믿을 수 있는 대상이 바로 부모이고 엄마예요. 그런데 그런 대상인 엄마로부터조차 내 말이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그 대답을 듣지 못해서 뭔가 이 마음이 좋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이 학습이 되다 보니까 하물며 친구들에게 또다시 내 의견이 묵살되어지거나 꺾일까, 그때 느껴지는 마음이 너무 아프기 때문에 오히려 거절당하는 것보다는 내 의견을 표현하지 않는 것이 그렇다고 해서 덜 아픈 건 아닌데 그나마 거절당하는 것보다는 좀 나으니까 내 주장을 하지 않는 그런 친구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바로 대화에 있어서 대답. 이 대답을 어떻게 적절하게 잘 했느냐에 따라서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대답의 중요성을 우리 모두가 좀 생각해보고 인식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대화를 구성하는데도 사실은 이제 상대방이 묻는 궁금해하는 것을 제일 먼저 우리가 이제 굳이 그걸 글로 쓸 때로 치면 2갈씩이 되겠죠. 핵심부터 먼저 이제 답을 해주고 이게 이제 좋은 대화를 이끌어가는 아주 유효한 방법 중에 하나다 이런 말씀이시고, 아이의 경우에는 심지어 자존감하고 연관이 되면서 아이의 성격까지도 형성하는 중요한 또 부모 자식과의 대화에서는 될 수 있겠다. 오늘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예, 오늘 9번째
말 잘하기 비법. 실제로 이제 우리가 그전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대화를 잘하기 위해서는 듣기를 잘해야 되는데 하나의 좀 전제를 이야기를 해야 됐고, 오늘은 이제 대화를 잘하는 스킬로서 우리 이거 말 잘하기 하고는 아주 차원이 다른 것이고, 좋은 대화, 제대로 된 대화가 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궁금해하는 것을 제일 먼저 잘 좀 대답하는 것이 대화를 잘 이끌어가는 첫 번째겠다. 대화를 잘 이끌어가는 아주 중요한 방법 하나를 이야기를 들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또 이제 뭐 12월 달은 금방 또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가 늦게 했기 때문에. 네네, 그렇네요. 예, 감기 조심하시고 네. 12월 달에 또 뵙겠습니다. 네, 다음 달에는 대화 규칙 두 번째, 세 번째를 준비해서 여러분들 만나러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